자, 그래서 함수는 이런 개념이다. 동전교환소. 동전교환소? 이거 오락실 같은 데 있는 거죠? 요즘엔 다 기계로 하는데 얜 개로 하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10,000원짜리 지폐를 주고 있죠. 그래서 얘가 10,000원을 받으면 10,000원짜리를 동전으로 나에게 돌려주지 않겠어요? 그치, 얜 개니까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 요즘엔 다 기계죠. 얘들도 지금 보면 어때요? 지폐를 집어넣으면 지폐가 나오겠죠. 또는 지폐를 집어넣었을 때 동전이 나오기도 하고요. 뭘 집어넣으면 지가 어떻게 해서 결과를 줍니다. 자판기를 보면 자판기도 다 이런 식이죠. 돈을 입력받고 사용자가 메뉴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뭔가가 처리되어서 결과를 내보내 주니까 함수는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많이 그릴 때 다들 이렇게 그리죠. 어렸을 때 이런 그림 그려놓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함수가 이거예요. 함수가 이거. 그래서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기능을 내가 따로 만들어 놓고 싶다 그러면 def, definition, define, 그래서 정의한다는 의미고요. 정의하겠다. 앞으로 이런 걸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함수의 이름을 적는 거고 이름 뒤에다가 괄호를 붙여서 요거 있죠. 이 녀석이 동작할 때 뭔가 전달받을 값이 필요하다면 우리 흔히 여기 들어가는 인자, 그 인자를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변수를 선언합니다. 뭐 여기에 받을 변수가 하나면 하나 선언, 받을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는 거고 여러 개를 받아야 되면 여러 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요. 콜론이 붙었으니까 제어문처럼 들여쓰기를 통해서 이 함수의 기능을 쭉쭉쭉 문장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동작이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수 있는데 return까지만 작성을 하면 그냥 함수를 종료시키겠다는 얘기고요. return 뒤에다가 어떤 값을 적어주게 되면 그 값을 호출했던 곳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돌려주는 역할. 즉 제가 nSum에 뭐 3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nSum이 동작했을 때 이 안에 내용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결과가 6이라고 해서 리턴이 되면 6이라는 값이 이 자리로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호출했던 곳으로 돌려준다. 실제 저 코드로 막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동작할 때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결과를 제가 변수에 담아서 나중에 그 썸에 들어있는 값을 활용할 수가 있었죠. 나중에 또 필요할 때 nSum 해가지고 부를 수 있었고요. 그럼 또 결과가 돌아오면 돌아온 결과 가지고 또 어디다 써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함수가 왜 필요한지 알았으면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되니까. 코드를 작성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코드가 있다면 내가 코드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썼는데 이거랑 똑같은 코드를 나중에 뒤에서 또 써야 돼. 나중에 또 그 코드를 또 써야 돼. 이러면 일일이 계속 작성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생각해서 프린트라는 함수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 프린트는 파이썬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란 말이에요. 저 함수를 만약에 정의해 놓지 않았다면 우리 첫날부터 화면에 출력 하나 보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한 코드를 작성했어야 돼요.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얘 출력시키려면 그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표준 출력 API 쪽 걔네들 활용해가지고 C 언어 갖다가 출력하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 다 적어야 됩니다. 어셈블리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출력 하나 하려면. 헬로 파이썬 한 번 쓰려고 코드를 몇백 줄을 써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미친 거죠. 출력 한 번 하려고 코드를 몇십 줄, 몇백 줄을 쓴다. 좀 이따가 또 출력하려고 헬로우 했으니까 굿바이 하고 싶어갖고 굿바이 쓴다고 또 몇백 줄 쓰는 거예요. 미친 거지. 그래서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어준 겁니다.
만들어 놨으니까 호출해서 써라 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함수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작성될 코드가 있다면 함수를 정의하셔라. 그럼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앞에 def 함수를 정의하겠다라고 쓰고 함수의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 파이썬 이름 규칙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괄호 안에다가는 이 함수가 동작할 때 필요로 하는 값 그걸 받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개 변수를 선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가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매개 변수라는 개념하고 인자라고 부르는 개념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이 혼용돼서 사용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엄밀하게 말하면 매개 변수는 외부에서 값을 전달받을 때 사용할 매개체가 되는 변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곳에 들어갈 실제 값 있죠. 값. 전달될 값 자체. 걔를 인자라 그래요. 자, 코로나를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가 다른 사람한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잖아요. 전염이 될 수 있죠. 그때 무엇을 통해서 전염이 돼요? 침, 비말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말을 통해서 얘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비말이 매개 변수고요. 그 비말을 통해서 전달된 이것 있죠. 이것, 이 바이러스, 저 값, 저게 인자예요. 엄밀히 구분하면 그래서 매개 변수는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하고 인자는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달라요. 혼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러면 이 안에다가는 함수의 기능, 실제 핵심 기능에 대한 것들을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함수가 동작된 결과물을 반환, 돌려주는 그 키워드를 적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 if문을 통해서 한 번에 하나의 리턴만 실행될 수 있으면 됩니다. 리턴은 딱 하나. 한 번에 하나. 여러 개의 리턴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리턴이 없다면 함수의 동작이 끝났을 때가 리턴이에요. 따로 리턴을 적지 않았다면. 함수가 갖고 있는 영역의 코드가 모두 실행되면 호출했던 위치로 돌아가는 리턴이 동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예시를 보니까 함수를 하나 정의했네요. hello print 아무것도 안 받고 동작해요. 요거 하나를 콘솔에 출력하고 끝내는 기능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필요로 한다면 필요할 때 이름을 통해서 호출을 하고 바로 안에다가는 이 녀석이 동작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그 값, 인자 그걸 넣어주면 되는데 얘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안 넣은 겁니다. 그래서 호출이 되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함수의 필요성이 뭐냐. 자, 함수가 없을 때 코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다 칩시다. 여기 보이는 헬로를 연속해서 작성하는 건 당연히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걸로 출력하면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필요할 때 이 코드를 한번 작성했고 또 다른 코드가 동작되다가 헬로 출력이 필요해서 또 작성했고 이렇게 자주 사용됐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얘를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내 코드가 한 10만 줄이 되는데 그 10만 줄에 요걸 한 10번 썼어요. 그럼 그거 일일이 다 찾아가가지고 그 10번 다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능의 코드를 여러 번 직접 작성하지 말고 한 번 정의해 두고 함수로 그 정의된 함수를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도록 했다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기능의 변경이 필요할 때 함수의 기능만 수정해 주면 그 함수를 호출하는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개념이 생기겠죠. 이것 때문에 함수를 사용하는구나. 이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예제 하나가 나옵니다. 함수를 하나 정의한다. 얘를 딱 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딱 요것만 봅니다. 이런 것들을 함수의 선언, 함수의 시그니처라고 부르거든요. 저것만 보고 이 함수가 뭐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프린트 함수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프린트 함수에 이런 도움말 같은 게 나오죠. 도움말을 보시면 이거 함수다. 정의했어. 프린트라는 이름으로 괄호가 있고 그 괄호 안에 지금 이게 다 매개 변수예요. 별, values, sep, end 이거 다 변수거든요. 변수. 파일, 플롯이 이렇게 변수가 있고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지금 당장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얘도 함수였다. 그리고 개수를 지정하지 않은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싶을 때 이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프린트라는 함수도 이런 걸 받아야만 했고 그 다음 input이라는 애도 보면 input이라는 함수가 있다. 얘는 prompt라고 하는 걸 뭘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작성해 보던 len 이런 거 뭔가를 받는다라고 돼 있죠. 뭔가 이름 뒤에 괄호가 붙었으면 다 함수를 호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함수의 시그너처를 보면 add래요. add만 보면 무슨 의미겠어요? 뭔가 더해주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두 개의 인자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함수를 정의한다는 키워드고요. 예약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건 함수의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의 이름.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그 함수가 동작할 때 전달받아야 될 값들이 있다면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변수를 나열하는 거예요. 선택이죠. 그래서 핵심 기능을 동작시키고 있고요. 그 핵심 기능이 동작된 후의 결과물, 리절트라고 하는 것을 반환해줘라 라고 써놨네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는 그냥 정의입니다. 정의. 무슨 얘기냐면 우리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이렇게 실행을 해서 함수를 정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add a, b를 받아서 동작할 거야. 그럼 지금 점점점 하고 아직 안 끝났어요. 들여쓰기 좀 해주고 리절트에다가 a 더하기 b를 해서 return 리절트를 할 거다. 자, 아직까지 함수가 정의되지 않은 상태고 한 번 더 빈 엔터를 치면 함수가 정의됐습니다. 이제 add라는 함수가 정의됐어요. 이제 나는 필요할 때 두 숫자의 덧셈이 필요해요. 그러면 add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add 1이랑 1 더하면 뭐냐? 2죠. 또 add 야, 헬로랑 파이썬이랑 더하면 뭐야? 헬로 파이썬이래요. 자,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개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그냥 사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정의했을 때 얘가 동작되나요? 이걸 정의했더니 아니죠. 정의만 한 거죠. 이건 이래. 이런 거야 라고 정의만 한 거고 그 함수는 호출을 해야 동작합니다. 호출을 해야. 이름을 불러서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호출해서 쓰는 거다. 이걸로 결론 딱 내리면 함수는 끝이에요. 그래서 함수는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죠. 납득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반복은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주 사용하는 걸 반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코드를 함수로 정의해 둘 수 있고 정의된 함수는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함수는 호출할 때 필요한 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함수가 동작된 다음에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반환할 수 있는데 이때 반환하는 값은 단일값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반환할 수 없어요. 여러 개를 반환할 방법은 있는데 그거 이제 묶음으로 반환을 해야 돼요. 묶어서 결국 하나를 반환합니다. 이때 반환되는 값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를 딱 보면
이 함수는 그냥 부르면 출력하는 기능이구나. 그래서 필요할 때 내가 프린트 헬로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아무런 인자도 주지 않았는데 결과를 돌려주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함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얘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자를 2개 받아서 덧셈을 하고 결과를 돌려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함수가 필요하면 정의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n과 m의 값을 담아두고 애들을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n과 m에 들어있는 값과 이 함수가 호출될 때 a와 b의 값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메모리상에서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n과 m이 10과 20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10, 20은 그대로 두고 이쪽으로 10, 20이 넘어가는 겁니다. 복사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a, b를 더하고 결과를 리턴하면 여기서 사용됐던 값들은 메모리에서 없어집니다. 리턴되는 값만 호출했던 위치로 돌아오게 돼요. 그 돌아온 값을 저장해서 내가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반복되는 코드를 함수화시키는 예제, 구구단을 이야기하고 있죠. 반복되는 코드. 입력하는 부분과 처리하는 부분과 출력하는 부분을 나눠보래요. 자, 이 기능에서 입력은 단수를 입력받고 있죠. 그리고 처리는 요 1부터 9까지를 곱해주는, 그리고 출력하는 요게 기능이고요. 이 녀석이 동작하고 나서 결과를 리턴할 만한 건 딱히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처리와 출력이 함께 있겠구나. 그래서 요거는 반환값이 없이 그냥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제가 구구단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입력받은 단수가 있을 때 그 입력받은 단수를 이용해서 구구단을 호출하면 요 녀석이 전달받은 값으로 해당 단의 구구단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리턴하는 건 따로 없는 거고 필요하면 리턴하는 건데 딱히 없으니까. 또는 이런 식의 개념도 만들 수 있다. 값 하나를 전달받아서 결과를 만들 건데 전달받은 값이 어떻다? 짝수냐? 아니면 홀수냐? 거기에 대한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odd, even 3을 전달하면 4를 전달하면 각각 홀수라는 문자열, 짝수라는 문자열이 돌아올 수 있겠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범위를 확인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봤네요. 이름은 스코프, 시작값, 끝값, 이 값이 이 범위에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스타트 이상이고 end 이하라면 true, 범위를 벗어났으면 false, 이렇게 리턴을 2번 썼지만 한 번의 리턴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야 1부터 100 사이에서 이 값은 범위에 맞아? 맞대요. 1부터 100 사이에서 110은 맞아? 아니래요. 이거에 따라서 뭔가 동작을 또 이어서 진행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면 만들어 쓰시면 되는 게 함수고요.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한 기본 설명이니까 함수의 특징만 잘 이해하시고 함수를 잘 정의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의 함수 문법을 조금 추가할 건데 앞에서 함수의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죠. 매개 변수. 그 매개 변수는 함수가 동작할 때 필요한 값을 전달받아주는 변수라고 했고요. 이제 가변인자라고 하는 개념이 추가가 돼 있어요. 가변인자. 요거는 파이썬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다 있습니다. 가변 매개 변수 튜플을 받아주는 애가 있고 가변 매개 변수 딕셔너리를 받아주는 애가 있대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는데 args라는 이름의 매개 변수 앞에 별이 붙어 있죠. 이거 C 언어 하신 분들은 별만 보자마자 막 포인터 막 이런 생각하면서 어렵게 보실 분도 계실 텐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니에요. 파이썬엔 포인터가 없습니다.
직접 포인터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이 별은 무슨 의미냐면 가변인자란 뜻이에요. 이 자체가 별이 붙어 있으면. 자, 가변인자라는 건 함수가 호출될 때 필요한 이 인자의 개수를 정해놓지 않은 매개변수라는 뜻입니다. 개수를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프린트가 그렇지 않았나요? 여러분 프린트 쓰실 때 하나 쓰고 둘 쓰고 셋 써도 되고 아니면 두 개만 써도 되고, 이거 콤마가 다 매개변수 개수잖아요. 근데 콤마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프린트는. 그렇지 않나요? 자, 그게 가능한 이유가 프린트의 매개변수가 별이 붙어 있는 가변 매개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제로 정의된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를 두 개를 전달했더니 간단하게 인자 자체를 출력시켜 보고 있죠. 그랬더니 두 개의 인자가 들어있는 튜플이 보이게 되고요. 다시 한번 호출하는데 5개의 인자를 보내면 5개를 받았다고 표현이 됩니다. 3개를 주면 3개가 됐고요. 자, 매개변수의 길이를 정하지 않은 형식을 가변 매개변수, 가변 인자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튜플은 그냥 리스트입니다. 우리 아직 자료구조 안 봤으니까. 목록이랑 똑같아요. 배열 같은 개념인데 대신 얘는 중간에 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덩어리에 2개의 목록이 있어요. 헬로라는 문자열과 하이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그럼 얘도 0번이고 얘도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0번에다가 값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 그러면 안 바뀝니다. 고정된 값만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값을 바꿀 수 없다. 이게 튜플이고요. 자, 별이 하나 붙어 있는 매개변수는 그런 튜플로 매개변수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별이 2개 붙어 있는 매개변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키워드가 있는 매개변수다. 키워드 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워드 인자는 딕셔너리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딕셔너리는 사전처럼 헬로가 안녕이다 이런 식으로 2개의 값이 연결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연결된 값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 저장하는 방식을 딕셔너리라고 해요. 이 앞에 나오는 녀석을 키값, 키, 뒤에 나오는 녀석을 value라고 해서 요 2개를 매핑시킨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자료가 딕셔너리예요. 즉, 요 키에 해당하는 이 값이 키워드가 되는 거고, 전달하는 매개변수를 보면 단순히 값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하나씩 지었죠. 이름. A는 1이야, B는 2야, C는 3이야. 마찬가지 A는 요게 딕셔너리예요. 1과 1이야. 이거는 1은 1이라는 키 1이고 value도 1이다. 이런 식의 딕셔너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B는 뭐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달받은 KARGS는 딕셔너리 형식으로 키가 키워드 이름이고요. 거기에 연결된 값이 val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인자 하나, 인자 둘, 인자 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이름을 정해서 전달하는 파라미터들을 받을 수 있는 가변 매개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제를 조금 더 보면 함수의 가변 매개변수 ARGS를 받아주고 있어요. ARGS는 지금 별이 붙었으니까 얜 튜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 2, 3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면 그 ARGS는 튜플이 갖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튜플이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면 어떤 속성 그리고 기능 이런 게 묶여 있는 녀석이라 그랬죠. 튜플도 객체거든요. 그래서 걔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거기 내장되어 있는 함수 중에 길이가 있어요. 길이. ARGS의 길이를 달라. 그럼 지금 3개가 전달이 됐으니까 이 길이의 결과는 3이거든요. 그래서 그 3만큼 0, 1, 2에 해당하는 아규먼트 하나하나를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0번, 1번, 2번. 얘도 마찬가지 2개를 전달하니까 길이는 2개가 될 거고 2번 반복해서 0번, 1번.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목록을 이용해서 목록 요 리스트입니다. A, 2, B, 3 이렇게 4개의 값이 있는 녀석인데 이걸 이대로 전달해 주면 역시 하나의 인자로서 그냥 한 덩어리가 전달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2개를 보내면 2개의 인자가 전달된 걸로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별 2개짜리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딕셔너리고요. 얘도 객체입니다. 딕셔너리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는 키값만 뽑아내는 키즈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갖고 키만 꺼내고 있고요. 그 키 목록에서 하나씩 요소를 꺼내서 해당 키를 이용해서 밸류를 꺼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0이다 라고 해서 요 하나의 덩어리를 전달하면 키 값의 목록에는 A 하나만 있을 거고 밸류의 목록에는 저기에 같이 전달된 10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는 10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자 하나만 확인할 수 있고 3개를 전달하면 당연히 3개를 확인할 수 있고 2개를 전달하면 2개 확인되고 자 여기다가 리스트나 튜플을 이용해서 전달을 해도 어차피 역시 한 덩어리씩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키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는 코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매개 변수랑 가변 매개 변수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n은 123이다. s는 테스트다. 그러면 n에 들어갈 값이랑 s에 들어갈 값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는 지정된 이름의 값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매칭되지 않는 이름은 여기에 전달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과 s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이런 매개 변수들 함수에서 못 알아먹는 애들은 전부 KARGS에 포함이 될 거다. 이렇게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여러분이 정의할 기능이 뭐냐에 따라서 매개 변수를 정할 때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파이썬이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함수를 정의하실 때 이렇게 키워드 인자를 줄 때 네임에 전달될 값에 대해서 미리 기본값을 정해둘 수가 있어요. 기본값. 이러면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사용될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함수를 호출하는데 홍을 전달하고 20을 전달하면 매개 변수 2개가 전달이 될 거고 각각 여기랑 여기 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이 전달된 값이 나온다는 거고 홍을 전달했는데 리가 나왔네요. 웃기네. 자 그리고 펑크 얘는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디폴트 값이 세팅이 돼 있다면 그 값으로 대신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유연성이죠. 유연성. 함수를 호출할 때 반드시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함수는 원래. 근데 파이썬에서는 함수에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에도 잘 동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 둔 거죠. 파이썬에만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주의할 점은 기본값이 지정된 인수가 하나 있는데 그 인수의 뒤쪽으로 기본값이 없는 인자가 있으면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요거 예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함수를 정해놨고요. 얘는 디폴트 매개 변수가 정해져 있고 얘도 디폴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함수를 호출할 때 문자열과 숫자를 전달해 주니까 각각 여기에는 전달된 값이 사용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그냥 호출만 하면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으면 지정된 디폴트 값을 사용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나머지 다 납득이 되죠. 문자를 보내면 노네임 대신에 문자가 들어가고 ag는 전달받은 값이 없으니까 0으로 세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전달하고 또 숫자를 전달하고 해봤는데 나는 이 숫자가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인자는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전달되는 건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예제에서는
자, 이렇게 작성하는 건 문법상 오류라고 했죠. 초기 값이 지정된 매개 변수 다음으로 없는 녀석이 나오면 에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반대로 써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썼을 때는 에러가 안 납니다. 자, 반대로 썼을 때 에러가 안 나는 이 과정을 대략 한번 보면 두 개의 인자를 전달했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ag에 요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name에는 20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반대로 출력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납득이 돼요.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funk를 호출했을 때 20을 전달하면 ag에 20이 들어가겠죠. ag에 2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name에는 전달된 값이 없으니까 noname이라고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납득되죠? 자, 근데 funk라고 해서 아무 인자도 주지 않고 호출을 하면 ag에 들어갈 값이 뭡니까? 모르지. 그러면 noname에 들어갈 값은 알겠지만 ag에 들어갈 값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이 함수의 호출은 에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funk라는 메서드에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ag에 해당하는 아규먼트 하나가 missing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ag에는 자, 요렇게 호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호출한다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요? 디폴트 매개 변수를 활용하고 나는 나이에 20을 넣고 싶다라는 의도였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매개 변수가 대입되는 순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잖아요. 그럼 전달되는 20은 ag에 대입되는 게 아니라 name에 대입돼 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쓰잘데기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문법적으로 이런 방식은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변 매개 변수. 자, 요거 예제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런 함수가 하나 정의되어 있고요. 호출합니다. 두 개의 인자를 전달했기 때문에 두 개 타입은 튜플입니다 라고 확인되고 있고요. 5개를 전달했으니까 5개가 들어있는 튜플 하나, 그 다음에 3개 전달하니까 3개가 들어있는 튜플 하나였는데 만약에 요걸 요렇게 리스트로 전달할 거예요. 요렇게 전달했을 때는 매개 변수가 몇 개인가요? 매개 변수는 하나입니다. 튜플이라고 묶음을 넣어놨는데 그 안에 그냥 리스트라는 객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호출하고 있는데 별을 붙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호출을 하고 있는데 별을 붙여. 정의할 때가 아니라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에 별을 붙인 게 아니라 호출할 때 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됐죠? 차이점 보이나요? 여러 개를 전달했을 때 이런 매개 변수는 가변 매개 변수라고 하는 저 녀석은 한 덩어리로 묶어서 가지고 들어가죠. 여러 개의 요소를 가진 한 덩어리의 튜플이라는 형태로 갖고 들어가요. 자, 리스트 형식의 목록을 갖고 있는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를 전달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요소라고 해서 묶어서 가지고 들어가요. 이걸 패킹, 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반면에 이런 집합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개 변수로 전달할 때 별을 붙이면 풀리지 않았나요? 9, 8, 7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를 여기 튜플이 만들어질 때 하나 꺼내서 썼죠. 일반 매개 변수 여러 번 호출한 것처럼. 즉 여러분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저런 가변 매개 변수 쪽에다가 목록에 있는 것들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씩 전달을 해야 제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요소 하나를 여기다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도가. 근데 여기에 있는 목록 개수가 3개 정도니까 여기다 이렇게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지. 만약에 이게 뭐 3, 40개 된다고 해봐요.
그걸 여기에 일일이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뭔가 동작한다면 이거 언제 다 써주고 있을 거야? 힘들겠죠.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목록 하나하나 요소를 이 튜플의 하나하나의 요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개념을 팩, 언팩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패킹, 언패킹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자, 요거는 요거랑 개념 똑같습니다. 딕셔너리로 전달이 되는 녀석이라고 해도 똑같은 개념을 가져요. 자, 요렇게 해서 보내볼게요. 키워드 인자. 자, 보면 딕셔너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딕셔너리인데 요게 키고요. 요게 키고 얘가 밸류예요. 얘가 키고요. 얘가 키고요. 키 거기에 맞는 밸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하나, 그다음에 이 데이터 하나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가 묶여 있는 그걸 딕셔너리라고 하는데 A가 그 딕셔너리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 네모가 키 값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함수에 전달할 때 이름을 벨이라고 하고 밸류는 A라고 하면 요게 딕셔너리라 그랬잖아요. 키랑 밸류가 매칭되는. 그래서 여기에 벨이라는 이름의 키가 된 거고요. 거기에 매칭되는 밸류가 A 덩어리 하나인 거예요. 역시 패킹이라는 거죠. 패킹. 묶여서 들어간다는 거고 요거를 별을 이용해서 열어주면 언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언팩. 자, 이렇게 해서 써주면 그냥 A 자체에 들어있는 이 키밸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에러네? 뭐라고 나오나 보니까 keywords must be string이라고 나오네요. 요거 스트링이어야 된다네. 이렇게 써야 된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까랑 다르게 얘가 키 거기에 밸류 그대로가 그냥 대입이 됐죠. 언패킹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자, 요 문제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냥 함수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표준 체중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든다. 비만도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든다. 자, 이 두 가지를 만들 때를 좀 보시면 표준 체중을 어떻게 구하냐면 현재 신장과 나머지 값들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표준 체중이 나온다. 요거 함수로 만들 수 있죠. 얘네들은 상수고 신장만 받으면 되니까 매개 변수 하나를 가지고 표준 체중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로 비만도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현재 체중은 사용자가 입력받을 수 있는 값이고 표준 체중은 어떻게 구해요? 현재 신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함수로 만든다면 첫 번째 함수 표준 체중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그럼 이 녀석의 매개 변수는 현재 신장을 받아서 뭔가 처리하게 정의를 하셨을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비만도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든다면 두 번째 함수를 만드는데 얘는 뭘 받아야 되냐면 현재 체중 그리고 표준 체중을 구하기 위해서 신장도 받아야 된다 라고 구현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쵸?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표준 체중을 반환해주는 함수 height. 그래서 표준 체중을 구해서 반환한다 라고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 비만도를 구할 때 현재 체중과 현재 키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그냥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함수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함수는 이 함수고 이 함수는 이 함수다. 서로 전혀 관계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계산식을 여기서도 직접 썼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셨으면 반쪽짜리인 거고, 이제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간다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표준 체중을 구하는 요 함수를 여기서 이용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표준 체중을 알고 싶을 때는 이 함수한테 키를 주면 되고, 나중에 비만도를 구하고 싶을 때에는 키와 몸무게를 전달했을 때 표준 체중을 구하는 기능을 기존에 만들어놨던 걸 활용해서 값을 얻어오면 좋죠. 이렇게 만들자는 게 문제의 의도예요. 그래서 결국 비만도를 얻어내면 그 비만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를 활용해서 판정하는 기능의 함수도 따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현재 체중과 키를 받아서 요걸 갖다가 비만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을 하고, 그러면 얘가 요걸 호출해서 값을 그대로 전달해 가지고요 요걸 계산하겠죠. 그때 요 함수가 또 호출이 되어서 웨이트가 전달이 돼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결과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를 또 리턴 받아와서 그것을 얻어온 다음 이걸 갖다가 비만도가 얼만큼인지를 판정해주는 개념을 만들면 되겠죠.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에 리턴 받은 값으로 나머지 계산하고 또 그 계산된 결과를 받아와서 또 무언가를 처리하고, 함수와 함수가 얽히고 설키는 개념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만든 예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는 이렇게만 정의해 두고 여기서도 비만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문자열을 정하기만 했죠. 정해서 리턴만 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키 몸무게, 두 번째 사람의 키 몸무게, 세 번째 사람의 키 몸무게 데이터만 가지고 비만도를 얻어주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결과가 돌아올 건데 소수점 자른 것 뿐이죠. 소수점을 두 자리까지만. 그래서 결과 얻어오고 이게 비만도일 거고요. 그 다음 비만도 판정에 대한 결과, 그것도 그냥 함수 호출할 때 값만 전달해 주면 결과를 얻어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얼마고 비만도가 얼마고 그래서 판정은 뭐고, 이렇게 좀 재사용을 하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키, 몸무게, 비만도, 판정 결과. 두 번째 사람의 키, 몸무게, 비만도, 판정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시켜주면 지금 함수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면 그 호출한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그 호출된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얻어와서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또 얻어와서 결과를 만들고 하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함수를 좀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자, 앞에서 우리 지금까지 봤던 함수에 대한 문법들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함수의 형태. 인자, 매개 변수죠. 반환, 리턴, 이런 게 없는 함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def 함수를 정의합니다. func1 인자 없고요. 뭔가 동작하고 결과 리턴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안 받고 동작만 하고 아무것도 안 돌려주는 기능이란 소리입니다. 함수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기능 동작 이러고 끝나는 거. 자, 두 번째,
인자는 있고, 즉 매개 변수는 있고 반환이 없는 함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보면 인자 하나가 있고 받은 인자를 이용해서 뭔가 기능이 동작된다. 끝나고 나면 딱히 반환하는 건 없다. 함수의 정의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가지고 전달받은 매개 변수 가지고 어떤 기능이 동작했다. 뭐 이런 식의 형태가 있겠죠. 세 번째, 인자는 없고 전달받는 인자는 없지만 반환값은 있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달받는 건 없고 기능이 동작되고 나면 결과를 무언가 반환해 줄 수 있구나. 그래서 함수 호출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져다가 내가 어디다 사용할 수 있겠다 정도,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자, 매개 변수랑 반환이 모두 있는 함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가 있고, 그래야 이걸 두 개를 받아야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의 내용은 핵심 기능이 동작한 후에 결과값을 돌려주기도 한다. 그래서 10과 20을 전달하면 N1과 N2에 10, 20이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계산된 결과를 리턴 하니까 결과값 30이 돌아와서 돌아온 30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형식의 함수가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디폴트 매개 변수, 디폴트 인자, 기본 인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있죠. 매개 변수를 선언하는데 값을 미리 세팅해 둔 형태.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이 전달되지 않으면 지정된 디폴트 값으로 계산을 하고 사용을 하고, 값이 전달이 되면 전달된 값을 대입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식의 개념. 자, 문법이죠.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30의 결과가 나왔고, 100을 전달하니까 첫 번째 인자가 100이 되겠죠. 왼쪽부터 인자가 차니까요. 120이 나오고, 100, 200이 들어가면 디폴트 대신 전달받은 값을 다 사용하니까 300이 나왔죠. 디폴트 매개 변수의 문법이에요. 자, 이걸 일반 매개 변수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겠다. 함수를 호출했는데 첫 번째 인자는 아무것도 지정된 게 없지만 두 번째 인자에는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다. 이런 경우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순서대로 전달을 하면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에 들어간다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인자를 하나만 전달했을 때에는 당연히 순서대로 앞에 있는 변수에만 인자가 들어갑니다. 뒤에 있는 변수는 따로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디폴트 값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펑크를 호출했을 때는 이름과 나이가, 이름은 20이고 나이는 홍이라는 개념처럼 순서대로 들어갔고요. 뭐 예제니까 말이 안 되긴 하죠. 두 번째 호출에서는 20을 전달했는데 걔가 age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 값에는 디폴트, age는 전달받은 값, 이렇게 나왔다는, 요게 매개 변수의 기본 값을 지정하는 것, 그리고 지정하지 않은 것 섞어서 쓰는 방식이고, 주의하실 것은 디폴트 값이 지정된 매개 변수의 다음 순서로 일반적인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에러가 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문법이죠. 만약에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런 경우에 의도가 맞지 않으니까, 하나의 인자만 전달했을 때 나는 여기에다 세팅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이 없는데 어떻게 동작하지? 이렇게 되는 거라서 문법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패킹과 언패킹 한번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자, 과일 변수를 만들었는데 리스트라고 해서 여러 개의 값을 묶어둔 겁니다. 여러 개의 값이 있다고 상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을 지금 보면 변수 하나, 둘, 셋에다가 지금 대입을 한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한 덩어리에 들어있었던 얘네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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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원래 묶음에서 풀어놓는 거니까 언패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패킹. 그리고 또 신기한 문법은 이런 겁니다. 똑같이 리스트를 넣어뒀는데요. 그걸 대입할 거래요. 근데 변수가
3개면 1 들어가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이거 안 맞잖아요, 뭔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별을 붙였죠. 요렇게 되면 여기에 인자 하나, 마지막에 인자 하나 빼고 나머지가 묶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자, 묶어놨던 녀석을 이렇게 대입했더니 풀어서 표현할 수가 있게 됐죠. 묶어져 있는 녀석을 풀기는 하는데 완전히 다 풀어 헤치는 것이 아니라 별을 붙여 놓으니까 여기다가는 거기에 매칭되는 애들을 묶어줬네요. 패킹한 거죠. 만약에 여기 별을 뺐으면 어떻게 되죠? Too many values to unpack. 이걸 풀어 헤치려고 했는데 여기 대입될 위치의 값들이 이 개수랑 맞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만약에 여기다 별을 붙였으면 앞에 3개를 묶어놓고 뒤쪽에는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Only one unpack operation allowed in list. 하나만 가능하대요. 이런 식의 문법은. 이건 파이썬이 지원하지 않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팩과 언팩이라는 개념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활용하기 위한 개념들. 자, 가변인자라는 개념이 있었죠. 가변인자. 인자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 별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까 별을 붙여놓으니까 묶어주는 작업이죠. 별을 붙이니까. 그래서 썸을 호출할 때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면 인자가 그냥 별도의 독립적인 인자 3개인 거예요. 그 3개를 얘가 묶었다, 패킹했다 라고 하는 거고요. 5개를 보내면 또 5개를 패킹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서 하나의 덩어리가 있을 때 이 덩어리를 그냥 보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덩어리를 그냥 보내면 문제가 생깁니까? 자,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values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덩어리 하나를 보내는 것은 함수를 호출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튜플이 들어간다고 했고요. 얘는 변경 불가능한 리스트예요. 그럼 첫 번째 한 칸에 값이 하나 있을 텐데 이 값이 이 리스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값이 이 리스트를 보고 있어요. 이걸 덩어리 하나로 보는 거예요. 단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연산할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호출의 문제가 아니라 연산의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여기서 나온 에러는 계산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달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매개 변수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는 걸로 예제를 바꾼다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전달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3개 보냈으니까 3개로, 5개 보냈으니까 5개로. 지금 values라고 하는 리스트 하나를 보냈을 때는 몇 개입니까? 지금 하나예요. 하나가 간 거예요. 지금 하나가 전달됐다.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하면 리스트에 별을 붙여서 전달을 하면 이때는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5개를 보낸 것처럼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따로따로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언패킹해서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냥 대체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별 values를 별 args에 대체해서 집어넣어 버렸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패킹, 언패킹. 자, 이런 식으로 예제를 만들어 봅니다. 가변인자, 일반 매개 변수, 디폴트 매개 변수. 디폴트 값이 존재하고 있는 매개 변수는 뒤쪽으로 나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펑크에 1, 2, 3을 전달한다. 그리고 n은 10이다. 라고 했을 때 args가 1, 2, 3을 가져가고 n은 10을 가져가겠죠. 키워드로. s는 디폴트 값으로 사용될 거고요.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또 호출할 때 문자열 2개랑 n을 전달했는데 그러면 args가 문자열 2개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n에는 20이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게 바로 프린트였던 거죠. 여러분 프린트 쓰실 때 하나 출력, 둘 출력, 셋 출력. 근데 구분자는 띄어쓰기로 할 거고 끝 문자는 뭐
느낌표 3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요게 가변 매개 변수로 프린트가 받아주는 내용일 거고, 그 다음 요 이름과 매칭되는 매개 변수에는 내가 지정한 값들이 동작할 건데 디폴트 값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파이썬의 함수 문법. 그래서 뭐 에러가 나는 상황들, 요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값을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면 뭐 args에 뭐가 들어가긴 할 건데 sn은 뭘 전달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 쓸 거고, 근데 n에 들어갈 값이 뭐가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래서 에러를 보고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겠구나, 어떤 것 때문에 문제겠구나,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든 함수를 갖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함수를 사용했을 때 뭔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사용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아 인자를 내가 뭘 더 추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요번에는 키워드 인자, 이미 알고 계시는 거,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지정해서 그 매개 변수에 홍길동이 들어갈 거다, AG에는 20이 들어갈 거다, CT에는 서울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름을 매칭시켜서 저장하는 방식이 키워드 인자라고 해요. 여러분이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 전달하는 인자의 순서가 달라도 상관이 없죠. 이름 찾아가니까 상관이 없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매개변수 인자를 보낼 때 문법 키워드 인자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요거에 대한 개념과 가변 배열을 같이 확인하는, 가변 인자를 같이 사용하는, 그걸로 가면 요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print person info 2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이렇게 적어두면 요거는 딕셔너리를 받는다, 딕셔너리 형태로 받는다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키워드 인자로 매개 변수를 전달하면 요게 키값, 거기에 연결된 홍길동 20 서울 요런 것들은 value 해서 딕셔너리라는 자료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출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홍길동 20 서울이라고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확인을 위해서 키워드 아규먼츠예요. 키워드 아규먼츠 확인해 보면 첫 번째 호출이 됐을 때 이 KWARGS라는 딕셔너리에 요렇게 이게 딕셔너리인데 이게 키 밸류, 요게 키 밸류, 요게 키 밸류,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요 인자 하나, 둘, 세 개가 키와 밸류 형태로 잘 매치가 돼서 한 덩어리로 저장된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전달되는 방식의 문법이에요. 이런 거 만나면 이런 형태로 전달되겠구나라는 걸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언팩, 팩 이런 것들 딕셔너리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그 만들어진 딕셔너리를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전달하면 지금 또 오류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밸류즈 자체를 전달하는 게 오류다. 왜 오류냐? 키워드 인자는 여기다 인자를 전달해 줄 때 이 녀석과 매칭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땐 키가 없는 겁니다.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는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또 전달이 됩니다. 다만 전달이 됐을 때 얘가 없어서 에러가 생기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호출은 가능해요. 호출은 가능하지만 호출이 됐을 때 전달되는 요 K, 이 K가 이름이 되고 이만큼이 밸류가 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지금 이 집합 안에서 name이라는 키값을 찾는데 없죠. K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러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호출의 문제는 아니고 역시 전달된 후에 여기서 문제가 생길 거다. 요런 얘기를 추가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변 키워드 인자하고 디폴트 매개 변수하고 같이 있는 다 섞어서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자, 요런 함수 기능은 키워드 매개 변수에서 키만 뽑아다가 그 키를 가지고 인자 값이 뭐였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누가 이 펑크를 호출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은 그냥 콜러라고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콜러를 홍이라고 지정하고 키워드 인자에 들어갈 값을 전달하니까 키워드 인자 딕셔너리에는 A라는 키에 10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매치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이 됐네요. A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보내면 얘들은 전부 키워드 인자에 매치가 되겠죠. A, B, C라고 해서 세 개의 값이 들어갔을 거고 콜러에 전달될 값이 없으니까 콜러라고 하는 디폴트 문자열이 사용됐을 거예요. 그래서 A, B, C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 순서 보세요. 순서. 콜러가 뒤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 당연한 거죠 이제. 요건 이름 찾아갈 거니까. 그래서 디폴트 값 대신에 내가 전달한 콜러 문자열이 사용됐고 나머지 A라는 키, B라는 키, A, B 거기에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각 매치가 됐죠. 그리고 여기 딕셔너리를 또 직접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딕셔너리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콜러는 박이다. 그래서 그대로 나왔어요. 앞에서 전달하는 거랑 결과가 동일하죠. 그리고 역시 순서에 대한 개념, 요 이야기도 들어가고요. 자, 여기까지 기본 예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한 바퀴 훑어서 설명드린 거고 문법이에요. 그냥 문법. 하나씩 하나씩 왜 그런 결과가 나왔나 그냥 참고하셔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정리할 때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